오늘 시장을 이긴 뉴스의 주제입니다. 세계를 사로잡는 기술력 현대차, 중동을 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일단은 이 뉴스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현대차가 우선 미국에도 31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었고, 제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로컬라이징, 즉 각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장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보통 중동에다가 이런 생산 기지를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대차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자동차 관련된 것들, 전기차 관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에 따른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중공발 그리고 사우디발에 관한 이슈들이 정말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이제 반영을 받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대차 주가가 오늘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주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식이 들려옴에도 왜 약세를 좀 나타내는 걸까요? 일단 지금 오늘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은 거기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자, 여기에서 그동안에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은 지금 그 자리는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 이슈, 즉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불안,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일단은 지분을 조금 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기관들이 계속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있는 대장주들 탑 20, 즉 상위 20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 대신 거기에서 기관들의 그 전체적인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그 기아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상 이제는 그동안에 그 경소단박, 즉 그동안 했을 때는 2차 전지라든가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가볍고 조그만하면서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해서 움직였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이것이 중후장대형, 즉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장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중공업과 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조선이라든가 방산,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와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현대차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중동을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빠르게 사업적으로 진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시간과 과정이 좀 필요할 때요. 그 중동 진출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으로 좀 우리가 잡아보려면 지금의 매수 시점을 현기차를 좀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두 종목 다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단 이거는 조금 기간을 두고서 최소 3개월, 길게는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두고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연산 5만 대 정도 수량이면은 사실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단 지금은 저가기 때문에 들어가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5만 대가 이제 많다면 많은 물량이긴 한데, 지금까지 또 현대차의 규모를 봤었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물량 생산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우디 국부펀드랑 같이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는데 사실 현대차는 최근에 정말 많은 좀 호재의 소식에도 주가가 반영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쪽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로봇 산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제조 로봇이 최근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중동 진출에 관한 수혜도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우디 정부, 즉 사우디 국부펀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자동화된 공장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국부펀드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라의 어떤 그 정책, 즉 비전 2030이라 부르는 빈살만 왕세자의 그 사업 다각화 정책이죠. 그 석유 산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이제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는 자동차 생산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루시드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지금 대주주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루시드 이외에도 지금 현재 현기차가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뭔가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비전 2030을 이루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 즉 정책으로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일단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역시도 이제 중동 쪽과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최선호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이슈를 받았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기업은 또 다른 기업이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 오늘 선정해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부품 공장은 거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지어 가지고서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HL 만도, 즉 만도 같은 이런 대형 그 자동차 부품주가 역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자동차의 중요한 셰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구동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자동차 부품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생산까지 해서 또 납품을 한다는 그런 1차 벤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오히려 조금씩 매수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즉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된 섹터로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우디 정부가 HD 현대중공업 계열하고 지금 현재 수소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MOU가 체결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그 밸류 체인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 이 HL 만도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관련 테마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비록 수소차 얘기는 나오지 않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 내연기관차만을 홀로 생산한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들도 분명히 앞으로는 사우디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맞춘 그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HL 만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도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수소차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모아가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뉴스들과 모멘텀들이 반영받는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언제 우리가 조금 주가의 이제 상승폭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략 한 3분기 전후에서 아마 큰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이죠. 5월에서부터 이제 8월, 9월 전에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했고 완전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년 4분기 내에 거의 공장이 준공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량 발주는 아마 3분기 혹은 4분기 내에 분명히 부품주들의 발주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분기 정도까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전략들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 또 내일 전략들 한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졌다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는 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정체돼가는 그런 분위기에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횡보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질 때는 조금씩 분할해서 적정 비중에 맞춰 가지고서는 약간씩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잡아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